네, 본자 스튜디오의 부적한 김효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형식적인 인사는 집어치우고요. 저희가 이번 선거 참패 결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실방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동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이거를 킨 이유는요. 제가 실방 도중에도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옵니다.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시고 한숨 쉬시고 이렇게 힘들어들 하시는데, 이제 힘든 분들 이제 계속 전화를 받기에 낮에 방송하기 좀 그래서 새벽에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K님, 동방치우님. 네, 일단 선거 의혹이 굉장히 많죠. 선거가 조작됐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여기저기 뭐 신의 한 수라든가 방송에서 보면 선거 조작의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뭐 추리자면은 뭐 몇 가지로 추릴 수는 있던데, 투표 용지를 일단 옮기는 과정이 허술하다. 그리고 봉인지의 참관인 서명이 다르다. 이 두 번째는 굉장한 팩트인 것 같은데요. 서명을 분명히 했는데 뜯을 때 보니까 이 투표 용지 봉인지의 서명이 달라졌다는 건 굉장히 좀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뭐 선관위나 어디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의 경우 보안이 취약한 문제들, 뭐 이상한 뭐 파쇄기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있는데요. 파쇄한 거는 또 그 전에 200장 정도를 시험 삼아 찍어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마술을 배워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마술사가 어떻게 하는지 해법을 제시한 영상이 있던데, 미리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 세팅을 해놓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남 탓을 할 게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선거가 일단 끝났잖아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선거 유세 차량을 타고서 안양시 만안구 시장통을 누볐어요. 그리고 명함을 직접 뿌리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SNS로도 홍보를 해봤는데, SNS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일단 시장통에서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안양 시내에 직접 나타났을 때 반응도 폭발적인데, 과연 그게 왜 투표로까지 연결이 안 됐을까? 득표로까지 연결이 안 됐을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가정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이게 조작 투표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는 이제 생각해 볼 것과, 조작 투표다라는 가정하에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왜 사전투표 하나, 뭐, 최소 10명은 나왔어야 된다면서, 뭐,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잠시만 좀 컴다운 해보시고요. 일단, 조작투표다라는 가정하에는요, 저희가 이거 조작투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으쌰으쌰 바꾸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다른 당에서 할 일들이에요. 저희는 꾸준히 허경영 총재님의 정책만 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알려지면은 결국에 답은 허경영밖에 없다가 돼요.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코로나 준다거나 뭐 메뚜기 떼를 뿌린다거나, 지금 뭐 남극이 20도래잖아요. 여기가 5도고 막 양주가 5도 이럴 때 남극이 20도였어요. 지금 어떤 자연재해적인 거는 하늘에서 준비할 일이고, 이제 인간들이 할 일은 이 인간 세상에서의 그만큼 알려놓고 결과가 나오게끔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전투표라든가 어떤 개표 과정에 있어서 조작이 있었다면은 그걸 가지고 울분 터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또한 뭔가를 위한, 대비를 위한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선이 또 남았잖아요. 저희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단거리를 한번 뛴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돼요. 쉬고 나서 이제 또 장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조직 체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과정에 있어서 각 지역구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고 적게 모이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적게 모이는 지역은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허경영 지지자분들을 안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반성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선거가 조작이니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허경영 총재님 강연에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나 자신의 타산지석을 삼아라. 그리고 나 자신이 잘못한 것만을 생각을 해야지 왜 뭐 어쩌고저쩌고 남들 비난할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가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을 가리는 것은 하늘만이 할 일이지 뭐 뭐 민주당이 뭐 투표를 조작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황 분명히 많아요. 정황은 되게 많아. 이상한 게 국가혁명 배당금당만 봐도 어떤 후보님은 영등포에 나오신 후보님은 본인 후보지를 버리고서 안양시에 와가지고 선거운동을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랑 안양시랑 영등포시랑 결과가 득표수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동차도 사서 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의혹을 품을 수는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득표수가.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의혹 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의혹을 품음으로써 정말 전형적인 패자의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저는. 예. 정말 이상한 정황 많아요. 왜 우리나라에 당이 2개밖에 없어요? 당이 그렇게 많은데 왜 97%를 다 가져가죠? 두 당이? 뭐 말할 거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왜 압승을 했죠? 현 정권인데 그거 뭐 말할 거 많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요. 이 다음을 또 대비해야죠. 그 사람이 어떤 승패의 결과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다음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혹여나 내가 허경영 총재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총재님 옆에서 알랑방구 끼기 위해서 눈도장만 찍기 위해서 나 하나 에너지 받으려고 총재님하고 포옹하고 싶고 악수하고 싶고 사진 찍고 싶고 그것만을 노리고 또 누군가가 총재님 곁에 있으니까 그 사람 찍어내리는 루머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 옆에 가야지 라고 애썼던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그거 한번 반성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로 내가 하루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루하루를 내 지역구 주민들에게 너무 강력하게만 알리니까 조금 반발을 서더라. 그러면은 요거만큼은 누구나 다 공감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뭐 이제 도둑질을 많이 한다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나가도 되고 작전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전형적으로 남 탓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한테 전화 오신 분 중에 로고가 잘못됐대요. 허경영 총재 발차기 하는 로고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로고가 잘못됐다는 거에 저는 공감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은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시야가 넓어야 돼요.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허경영 당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조차 굉장히 많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혁명 배당금당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허경영 발차기가 들어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경영이라는 존재를 알아감에 있어서 옛날보단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요소로 더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손익을 따져가지고 우리 총재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신 부분인 거고요. 그거는. 네,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 투표함도 너무 허술했던 듯 우리 잘못 뭐 하시는데 아니 선거 쪽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선거 참관인 들어가셨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징징댈 거면은 선거 참관이 다 등록하셨냐고요. 정말 하루라도 허투루 안 보내고 허경영이란 존재를 아는 이후부터 이 사람만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일념하에 정말로 하루도 안 쉬고 홍보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선거 기간 14일 중에 13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하루 제가 너무너무 중간에 막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하루 한 5시간 정도를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적이 있어요. 그게 죄책감으로 좀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변명이지만, 그 응어리가 남아있다 이거죠. 끝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왜? 정말 저 머릿속에 막 물음표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선거가 조작됐다라는 가정하에 할 행동은 여러분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 마술이 이미 세팅이 돼 있는데 아무리 눈 뚫어지게 쳐다봐야 그 마술은 성공을 합니다. 왜냐? 카드가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관객에게 썩어봐라고 해봐야 아무리 썩어봐야 본인은 썩는다 생각하죠? 창간인은 아무리 지켜봤다 생각하죠? 소용없어요. 이미 그거는 시작부터가 트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이거는 좀 암담하게 하지만 이게 정말로 조작된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0.7% 나왔어요. 총재님이 20만 표인가? 허경영 지지자가 20만 표 나왔다고 해보세요. 20만 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우리들 잘못입니다. 정말. 뭐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죠. 우리 구독자 수만 해도 15만인데 그리고 이런 채널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말도 안 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전에 다 다뤘으니까 일단은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에요. 설사 허경영이 옳은 말을 한다라고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조차도 그래도 선거에서 뭐 내가 안 좋아하는 당이 되면 안 되니까 요 당을 찍어야지라고 1, 2번 중에 선택을 하신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노인 분들 있잖아요.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1번 아니면 2번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 번호도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 열심히 진짜 전단지 뿌린다고 했죠. 도시락 싸먹어가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SNS 그렇게 열심히 막 하자 했어도 에이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젊은이들이 하겠지 하고 아니란 생각 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옆에 붙으셔가지고 젊은이들만 보면 잡고서 요거 하는 방법 좀 알려줘 이렇게 해보셨어요? 안 하셨을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 눈에는 그냥 어머머머 이러고서 총재님만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한순간이라도 정말 좀 이상한 말씀하신 분들 좀 차단해 주세요. 엄준식이 뭔데 이렇게 자꾸 엄준식해요. 좀 이런 거 제한 좀 걸어주세요. 관리자님, 네, 도배하시는 분들 좀 제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용지 옮기는 과정이 허술하다.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이 다르다. 사전투표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해 봐야 됩니다. 일단 SNS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죄다 배우셔야 되고요. 이게 말로써 전달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강하게 막 신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정작 이분을 정말 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가지고 되게 예쁜 여자를 만났어. 아, 나 너 사랑해 한국말로 해도 알아들어요? 하다못해 손하트라도 하면서 뭐 걔가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라도 쓰면서 I love you를 해야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너무 허경영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낮은데 지난 10년 동안에 150조를 썼지 않느냐. 허경영 정책대로 했으면은 40만 명씩 1년에 태어난다고 치면은 3천만 원씩 줬으면 옛날에 3천만 원이었잖아요, 공약이. 4, 3, 12. 거기에다가 10년 곱하면은 120조란 말이야. 쓰고도 30조가 남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주는 거 다 합치면은 한 달에 주는 출산 수당이 2,9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 것들부터 접근을 해 나가셔야지. 아드님하고 싸운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하고 싸우신다거나 할 때 내 말은 무조건 옳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 태양과 구름의 나그네 옷 벗기기 싸움에서 구름이 바람만 세게 불어가지고 강제로 옷을 벗기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옷을 매이죠. 근데 태양은 따뜻하게 태양을 내리쬐니까 자기가 알아서 벗었어요. 그래서
구름과 태양의 나그네 옷 벗기기 게임에서 누가 이겼죠? 태양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 진짜 옳다. 내 말 좀 들어봐 다오 제발. 이러면 뭐 안 찍으면 다 그지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 본인이 허경영 총재님을 신으로 생각하든 신인으로 생각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고요. 그거는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또 중앙에서 할 일들은 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오링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발차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초창기 때 저 11년 됐어요. 총재님 곁에 있은 지가 11년 됐는데 곧 죽어도 안 바꾸셔요. 곧 죽어도 안 바꾸신대.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에 허경영 총재께서 점잖게 딱딱딱딱 공약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노. 그건 여러분들이 멍청한 겁니다. 허경영 총재님보다 머리가 안 되시는 거라고요. 전 간신히 이해했어요. 한 3년, 4년 만에 총재님 곁에 있었던 3, 4년 만에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만약에 전공법으로 가잖아요. 넥타이 딱 매고 총재님 항상 멋있게 웃기는 거 없어. 웃음기 딱 빼고 뭐 출산정책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란법 폐지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다 축소해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말만 했어봐. 국회의원들끼리 똥똥 뭉쳐갖고 허경영을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그러고 음해방송하고 난리가 나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허경영 총재님은 옛날에 투표한 보존 신청했다가 그것 때문에 안 좋게 밉보여가지고 잡혀갔다 온 겁니다. 투표를 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표만 대량에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나왔고 허경영 표가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참관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막 사진 찍고 했는데 핸드폰 다 압수당하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그냥 꽝꽝꽝 대통령 당선 때리고 나서 허경영 잡아둬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6가지 항목으로 잡아둔 거예요. 근데 그 6가지 항목들 중에 부시 만나고 온 거 진짜로 밝혀졌어요. 예? 그리고 뭐죠? 기자 돈을 주고 쓰게 했다? 기자 원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거짓 증언이고 이제 요거는 가능한 건데 이제 그거를 또 돈을 줬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고 또 뭐였죠? 박근혜의 뭐죠? 박근혜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잖아요. 근데 박근혜 명예훼손 때문에 신고를 한 사람이 그 김춘상 보좌관인가 그렇잖아요. 그 보좌관 죽었잖아요. 총재님께서 법정에서 너 당신 그렇게 하면은 조심해라. 오래 못 산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총재님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랬으면 굽혔으면 안 잡혀 들어갈 걸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하늘의 또 섭리고 그게 투표한 보존 신청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잡아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정말 중대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사전에 이제 잡아놓고 조사를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미 조작된 수사였어요. 허경영 총재님 그때 잡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예.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은 저 관리자분들께서 좀 차단을 좀 잘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합시다.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방주사의 원리가 뭡니까? 일단 약간 약해진 균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독수리 훈련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 국지전 도발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실탄을 착용하고 가는 그게 실제 전쟁 상황, 그게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조직 체계도 엉망이고 예를 들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사무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담당자 있어야 되죠. 네, 후원 회장 있어야 되죠. 후원 회계 담당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원들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있었습니까 그거? 그거 다 갖추고 하신 분들 없을걸요 지역구?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거는 음모론일지 아닐지는 판단은 미지수입니다. 저는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그 카드 마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미리 세팅하고 하는 마술이 있고 이거를 그 자리에서 바꿔서 하는 마술이 있어요. 여기 카드가 있나? 잠시만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카드가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는, 아이고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 제가 18년 전에 카드 마술을 좀 해봤었는데요. 자, 윗잔이잖아요. 맨 위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보면은 이게 뭐죠? 잘 보이세요? 10 다이아몬드잖아요. 10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위에 놓을게요. 그죠? 그래서 그 10 다이아몬드를 빼가지고 가운데다 꽂겠습니다. 가운데다 꽂겠어요. 그대로.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에 대고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은 이 카드가 아까 꽂았던 그 카드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까 분명히 가운데 꽂았는데. 마술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 이상 없는 카드입니다. 그냥 아무 이상 없는 카드예요. 아무 이상 없는 투표 용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충분히 조작하려면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 위에 거 한 장, 예를 들어가지고 맨 위에 거 한 장을 이렇게 하면은 클로버 9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거를 그대로 가운데다 넣습니다. 가운데다가 넣었어요. 클로버 하트 가운데 들어갔죠, 분명히. 근데 하나, 둘, 셋 하면은 클로버 9가 그대로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투표 용지를 바꿀 수도 있고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미리 세팅을 해놨으면은 세팅해 놓은 거를 결과를 바꿀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조작 투표니 뭐니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반성할 것들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저는 굉장히 힘들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봐 주신 분들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해주시는 게 감동스러웠고, 하지만 평상시에 조금 더 그거를 해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조작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투표는 조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다른 당들이 이거 조작이다 이래가지고 막 뭐 끌어내리자 다시 하자 이랬을 때에 저희는 가담하지 마세요. 저희는 가만히 묵묵히 그때 허경영 공약과 정책만을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좋다 이거야. 이거 다 뒤집어 엎어. 그럼 대안이 있나? 대책 없는 대안이 있으면 대책 없는 분노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책 없는 불만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럼 불만을 가졌어. 그럼 대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3.3 정책을 짠 하고 내보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동안 뭐 쓰잘데기 없는데 지자체 투자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야. 그거 안 하고 뭘 할 건데 하면은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길목전법을 딱딱딱 써놓으셨어요. 출산 정책도 직접 밑바닥에 꽂아줘야지 이게 불이 타올라가지고 산이 다 불 붙어서 맨 꼭대기까지 붙는다라는 걸 누누이 얘기하셨고, 나라를 좀먹이는 거는 국회의원이다 얘기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좀 많이 해주는 덕에 그들이 홍보대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하는 건 뭐예요? 허경영 총재님이 말씀을 하신 게 파워가 있도록 많이 전파를 하셔야 돼요. 강연장에 많이 모시고 오시고 허경영 강연을 한 번이라도 보게끔. 단순해요. 한번 친구하고 밥을 먹어요. 지인하고 밥을 사 먹으면서 단순한 어떤 내기를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면 상관이 없어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야, 내가 이기면은 밥을 사고, 네가 이기면 네가 밥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졌어. 그럼 밥 사면 돼요. 만약에 근데 내가 이겼어. 그럼 너 밥 안 사도 된다. 돈 안 들어가는 대신에 허경 강연 한 편만 딱 봐라. 그럼 밥 없는 걸로 해줄게. 퉁쳐줄게. 이런 보잖아요. 긴 것도 아니고 10분짜리, 5분짜리, 짧은 강연 짤이라도 하나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면 뉴스에서 공중부양이니 허풍이니 뭐 성추행범이니 이런 것만 내보내주고 있다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는 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뭔가 빵 하고 받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대체 뭔데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지? 뭔가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 예, 시간대가 지금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500여 분이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많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걱정 고민 많으신 분들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근데요, 저는 조금 오래 총재님 곁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아직 괜찮습니다. 예, 덤덤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바로 전 대선 때 복권이 되냐 마냐를 가지고, 와이프 분과 내기를 걸으셨던 분도 있어요. 각서를 쓰시고. 만약에 복권이 안 되면은, 허경영을 다시는 지지를 안 하겠다. 라는 각서를 쓰셨다 못 나오고 계신 지지자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나타나기 전에 2007년도 대선 때는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정말 이분만이 우리나라를 바꿀 뿐이다 해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다가 아주 힘들어지신 분들도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 책상에, 네, 죄송합니다. 책상에 이게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띠용띠용 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 선조 때, 예, 허경영 총재님을 먼저 알아봐 주신 분들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런 훌륭한 분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 한 번으로 낙관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장거리 레이스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예, 어차피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안 되시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 3.3 정책 따라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비행기 부품 뭐 타이어 하나 떼가고 창문 하나 떼가고 모터 하나 떼가고 한다고 그 비행기 똑같이 만들 것 같아요? 이거 못해요. 수십 년 동안 발효된 미생물 유산균인데, 예? 이거를 뭐 콩에다가 그냥 뭐 식초 좀 뿌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된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큼시큼하다고 해서. 이게 수년간 발효되어 있는 우리의 3.3 정책은 다른 당에서 쫓아한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허경영의 말대로 되는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가는 과정인 거지 오히려 더 기쁘게 생각해 주셔도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잠깐만요. 채팅 좀 볼게요.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